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학점은행제 독학학 규제 학위수여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효주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2021년 학점은행제 독학학 규제 학위수여식은 목표하신 학위를 얻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위수여식은 주요 내빈분들의 환영사와 축사, 격려사 이후에 학사보고와 학위증 수여, 이어서 우수학습자 시상, 학위 취득자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학위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2021년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온라인 학위 수여식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학위를 취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곁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을 학위 취득자의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 자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유기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께 고등교육 수준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안적인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학위 취득자 여러분과 같이 이 제도를 통해 성취와 도약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견하고 준비해왔던 미래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전형적인 진학 체계를 답습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자유롭게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누구나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미래 교육을 향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 국민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K-MOOC 기반의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을 지역의 평생교육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사회가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학위 취득자 여러분, 오늘 학위 수여식이 그동안의 땀과 노고를 격려하고 희망찬 앞날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번 학위 취득이 여러분께 학업의 종착점이 아니라 보다 높은 배움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위 수여식을 시청하시는 국민들께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리라고 믿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학위를 취득하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평생교육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가신 덕분에 뒤를 잇는 사람들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 길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도 끊임없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분 앞에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오늘 학위 수여식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학위 수여식이 다른 학위 수여식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남들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불리한 환경 속에서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기 때문에 오늘 학위 수여식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50년 전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미래 충격이라는 저서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사회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5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바로 코로나 위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친 파도입니다. 평생교육은 우리 시대의 정말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제는 정규 학교 과정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그 긴 인생 행로에 나침반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2모작은 필수고 이제 어찌 보면 인생 3모작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또 AI 시대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AI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기획한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커제 명인까지 알파고에 지고 나서 이제 사람은 바둑으로는 AI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19줄 19줄인 바둑판을 20줄 20줄로만 해도 그 AI는 바둑을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AI와 달리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AI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배움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고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이제 길어진 물리적 수명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값진 학위 수여식은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더 급격하게 변화할 우리 사회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학위 수여식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배움의 길을 이어간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긴 미래를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학위 수여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배움의 길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더 열심히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학위 취득자 여러분, 그동안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오늘 학위 취득의 영광을 안게 된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 환영사를 전해주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격려사를 전해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용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축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위 취득자 여러분,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이러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배움에 대한 열의로 교육 방식의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닥쳐온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바로 평생학습의 시대입니다. 학령기에 배운 학습 결과를 평생 활용할 수 없으며 전생에 걸친 배움을 통해서만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대처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평생학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학위 취득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공정한 사회, 포용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소외된 교육계층, 지역, 영역에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사회가 아닌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 국민의 차별 없는 평생교육 제공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위 취득자 여러분, 오늘 이 학위 수여식은 끝이 아닌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귀한 여러분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계속될 여러분의 배움의 여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위 취득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는 1997년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와 동시에 출범하였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 8월 학사 25명, 전문학사 9명 등 총 34명에게 학점은행제 학위를 처음 수여했으며, 오늘 학위 수여식에서는 경영학사 2,903명 등 총 16,078명에게 학사 학위를, 가정전문학사 2,274명 등 총 16,025명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학사 39만 7,938명, 전문학사 40만 9,829명, 총 80만 7,76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고,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185만 548명의 학습자가 학점은행제에 등록돼 있습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는 1990년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와 함께 시작됐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독학 학위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3년 2월 147명에게 독학 학위제에 의한 학위를 처음 수여했으며, 오늘 학위 수여식에서는 문학사 204명 등 총 729명에게 독학에 의한 학위를 수여합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22,16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고, 2021년 2월 기준 19만 1,687명의 학습자가 독학 학위제 학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학위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학위증은 학점은행제 학사, 전문학사와 독학학위제로 구분해서 각 대표자에게 수여하겠습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점은행제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학사 98개, 전공 분야 16,078명, 전문학사 72개, 전공 분야 16,025명으로 총 32,103명입니다.
아울러서 국어국문학 전공 외 11개 전공 분야 총 729명이 독학학위제 학위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학위증은 학점은행제 학사 이정재 학습자, 전문학사 최영서 학습자, 독학학위제 학위 취득자 이문아 학습자께 대표로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 수여입니다. 학위증 수여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학위증 이정재 공학사. 위 사람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학사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교육부 장관 유은혜. 다음은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 수여입니다. 학위증 최영석 관광 전문학사. 위 사람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관광 전문학사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교육부 장관 유은혜. 이어서 독학학위제 학위증서 수여입니다. 학위증서 이문환 문학사. 위 사람은 학위 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했기에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문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교육부 장관 유은혜. 이 학위를 취득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린 만큼 굉장히 지금 값진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제 2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엄청 기뻐하셨는데 정말 기분이 좋고 제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독학사 학위는 두 번째 학위인데요. 그래도 이 제도 덕분에 코로나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이런 기회도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위증 수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점은행제 독학 학위제 학위 취득자 모든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최우수상 3명, 우수상 3명, 특별상 24명으로 총 30명이 수상하게 되며 수상 구분에 따라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인 최우수상, 우수상 시상입니다. 학점은행제 성적 최우수상 최사라 학사, 최영서 전문학사. 우수상 손현준 학사, 이동원 전문학사 축하드립니다. 상장 최사라 경영학사 최우수상. 위 사람은 학점은행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상장 최영석 관광 전문학사 최우수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상장 손영준 예술학사 우수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상장 이동원 체육 전문학사 우수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네, 이어서 독학학위제 성적 최우수상 이기주 학사, 우수상 이문환 학사 축하드립니다. 상장 이기주 문학사 최우수상. 위 사람은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상장 이문환 문학사 우수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다음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우수학습 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상 시상입니다. 먼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특별상입니다. 이정재 학사 축하드립니다. 상장 이정재 공학사 특별상. 위 사람은 학점은행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다음은 국회교육위원장 특별상입니다. 학점은행제 이희복 학사, 허용 학사, 독학학위제 변진환 학사 축하드립니다. 상장 이희복 문학사 특별상. 위 사람은 학점은행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상장 허용 문학사 특별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2월 25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상장 변진환 공학사 특별상. 위 사람은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에 따라서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이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특별상입니다. 학점은행제 구도원 학사, 권경숙 전문학사, 김영철 학사, 나영종 학사, 박가희 전문학사, 박신진 학사, 박영주 학사, 오선희 학사, 오춘심 학사, 윤금주 학사, 이정윤 학사, 이정연 학사, 이지연 학사, 정순원 학사, 주홍태 학사, 최대홍 학사. 독학학위제 김도영 학사, 이하린 학사, 정연근 학사, 조서영 학사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모든 학습자분들과 학위 취득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우수학습 사례입니다. 우수사례 수상자 3분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수상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배움이란 인생의 새 출발이다. 나에게 있어 배움은 끊임없는 도전이다. 저에게 배움이란 무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 30대 후반에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낙향을 했고, 그 다음에 낙향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영업을 했어요. 자영업을 하면서 50대 후반, 중후반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요거를 시작하고 나서는 뭔가 하나의 목표가 생기고, 건축산업회사 자격증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따고 나니까 학점이 더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학점까지 더해지니까 기사 자격증에도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6학점을 따고 기사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140학점이 돼서 이번에 학위를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서비스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백화점이나 이렇게 로드샵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이가 생기고 제가 직장을 그만뒀는데요. 애가 이제 생겨서 낳기까지 그 텀 10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귀농도 준비하고 있고 그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어서 제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시골에 요즘 외국인도 많고 결혼 이주 여성인들도 많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더 빨리 도전하게 된 것 같아요. 1998년에 처음으로 독학학위제 시험에 이제 응시를 했고요. 행정학사 학위를 독학학위제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독학에 대한 어떤 공부의 매력을 느꼈고 학점은행제로 심리학사, 법학사, 지식재산학사, 그다음에 이번에 상담학사 이렇게 이제 학위를 취득하였고 지금 학위는 보유한 거는 8개고요. 이제 1개는 연구 과정을 수료했고 지금 현재는 또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생활과학과 석사과정 중에 진학 중에서 총 이제 얘기하자면 10개 전공을 한 셈입니다. 건강만 하면 80 넘어서까지도 이 직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확인 검토를 하는 직업이라 뭐 힘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건강만 하면 80까지도 이 직업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자격증이 이제 되면 그거는 내가 사무실도 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다 보니 아무래도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는 있겠다 해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누군가를 가르쳐 본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건데 우선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저희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도 가르쳐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이 좀 보람했습니다. 본인 노력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시간 단축도 가능하고 본인이 얼마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체득할 수 있는 지식의 양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만큼 또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 달라지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가 좀 확실한 게 이제 학점은행제의 장점입니다. 아빠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아빠일 거예요. 열심히 살아간 아빠라는 그런 이미지를 남겨주고 싶어요. 나중이라도 우리 아빠는 참 열심히 살았어. 뭐 좋은 아빠기도 했지만 열심히 살았어.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아빠들의 희망 아닐까요, 이게? 제가 이제 이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부분은 분명히 취업이 어려운 공공기관 그리고 지금 일하는 준정부기관 이런 기관들에 입사한 걸 꼽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공기관에 있을 거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좀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작은 계기가 있어서 시작을 했고 작은 기계에서 시작을 하니까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일단 한 발짝 내디디면 그다음부터는 길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도전하기를 좀 두려워하는데 조금이라도 후회를 덜 하려면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큰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공부든 무엇이든 간에.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시기가 지난 거 아닌가. 분명히 마음속에는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졸업장이란 거를 따긴 따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너무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통해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런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한 발짝 다가가서 좀 쟁취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수학습 사례 수상의 주인공 여러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구도원 학사, 오선희 학사, 허용 학사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공식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취득자 여러분, 오늘 학위 수여식의 기쁨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